붙었네요. 천문학상으로 직녀성은 금성자에 있고 견우성은 치성자에 있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별인데 음력 7월 7일 저녁에 마주칩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를 기록한 성무정의 제해기에 견우직녀가 나옵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도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상제의 손녀인 직녀는 배를 잘 짜서 목축을 잘 하는 견우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부부는 놀기만 하고 성실히 일하지 않아 직녀는 은하수 동편, 견우는 은하수 서편에 떨어져서 7월 7일 저녁에만 만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놓으러 은하수를 갔기 때문에 이날 까마귀와 까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칠석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이 무렵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타고 갈 수레를 씻어 비가 내리거나 이별의 눈물이 흘러 비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7이라는 양수가 겹치는 칠석날 민속을 통해서 칠석의 법칙을 풀어볼까요? 칠석은 7월 7일 저녁으로 견우별과 직녀별이 만나고 절기는 작년 늦가을에 심었던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자리에 논에는 벼, 밭에는 콩이나 조, 수수를 심은 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밀수확이 끝나고 담장에는 애호박이 한참 열리므로 밀과 호박으로 전을 부쳐 먹을 때이죠. 당연히 신에게도 드리겠죠. 농약이 없던 과거에는 병충해로 농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농가에서 불을 피워 전을 지져 먹으면 병충해가 방지된다고 하여 이 무렵에는 이렇게 하는 풍습도 있죠. 지진다는 것이 병충해의 막음, 비방이 되는 거죠. 칠석에 옷과 책을 말리는 것도 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운우의 정을 나누는 칠석은 곡식이 한창 생육하는 시기이며 배의 이삭이 피기 직전이죠. 견우와 직녀는 남녀가 이를 망각하고 사랑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여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복순이 깔려 있죠. 견우와 직녀의 만남은 두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를 단순한 남녀가 아니라 음양을 대표하는 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이들이 만나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성장하고 곡식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징으로 봅니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도 여기에 맞물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칠석날 까치가 앉아 있으면 돌을 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하수로 가라는 것이죠. 또 수고했다고 까치밥을 담장 위에 올려놓는 풍습도 있습니다. 지상에 까치를 올려보내 음양의 결합을 돕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이 칠석날의 풍습에 담긴 걸까요? 칠석날 사람들은 까치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우와 직녀보다 더 큰 존재를 의식하죠. 과거에는 야간에 북두칠성을 보고 방위, 계절,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늘 볼 수 있는 북두칠성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디만큼 와 있느냐를 통해 인간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은혜로운 존재이죠. 그가 있는 곳은 북쪽 하늘의 중심인 자미원이죠. 이렇게 북두칠성은
항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숨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얼굴에 달린 구멍은 7개인데 이것은 북두칠성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칠성과 연결 구조를 가지며 죽어서는 칠성판 위에 놓이게 되고 고인돌에서 고려시대 무덤에까지 그런 믿음의 무수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칠성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칠성신앙으로 자리를 잡았고 칠성님은 생사하복, 수명장수,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존재가 되었죠. 7월 7일 대자연의 음양이 만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도 칠성이니 자연을 믿는 민초들에게 하느님은 칠성입니다. 따라서 칠석에 칠성님께 칠석제를 올리고 생명의 잉태, 무병장수, 풍년기원, 심지어 바느질 솜씨라는 기술적 측면까지 기원하는 민속의 재현상이 생겨나는 것도 이러한 원리와 법칙에서 해석할 수 있죠. 칠성달의 어뢰는 가정과 무당의 신당, 사찰의 칠성각, 농지 등에서 행해지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죠. 칠성날에 행해지는 민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칠석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칠성단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장독대 앞이나 옆에 칠성단을 만들어 놓고요. 또 칠성단을 만들어 놓지 못한 집에서는 그냥 장독대에다가 제를 지내죠. 또 어떤 집에서는 이 넓은 자연석을 두고 그것을 그 상설 칠성단으로 사용하는 집도 있습니다. 또 그 집 밖에 나가서 산이나 물가 등 야외에 칠성단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속리산 법주사 밑에 있는 그 상판이라는 마을에서는 뒷산의 어느 댁에서 모시는 그 칠성터가 있었는데요. 근래는 칠성대를 지내지 않게 되자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그곳을 천제단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칠성단은 하늘의 제를 지내는 것이니까 뭐 천제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칠성단에 그 이제 제를 지낼 때는 음식을 올려놓는데 그 보통 그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 백설기와 정하수를 올려놓고 이제 제를 많이 지냅니다. 또 뭐 어떤 집에서는 그냥 밀국수라든지 밀전병, 호박전 뭐 이런 것들 올려놓는 경우도 있죠. 이 칠석제를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풍습이 좀 그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칠석고사는 칠성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칠석고사는 칠성님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가신들에게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칠성날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호박전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가신들에게 올리고 또 간단히 하는 집에서는 터줏가리에 밀떡과 참외만 올려놓는 집도 있습니다. 칠석고사는 경기도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농제는 주로 칠성날 그 벼농사를 짓는 집에서 많이 행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강원도 지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칠성날 논에서 전을 붙여 막걸리와 함께 올리고 칠석 할아버지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기 남쪽의 여수 지역에서는 아침에 논에 가서 흰 시루떡과 밥을 차려놓고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 남쪽 지역에서는
칠성날 덜에 일찍 나가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날 칠성님이 이 곡식에 양을 정해준대요. 뭐 이 집에는 얼마만큼 그 수확이 되도록 하고 저 집에는 또 얼마만큼 수확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그날 그 수확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날은 그 일찍 덜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 그 칠성님이 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생업에까지도 영향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쪽 그 농제에서는 특히 이제 그 전을 붙여서 이렇게 기름 냄새를 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수 지역에서는 또 흰 시루떡을 올리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죠. 칠석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무당집이나 사찰에서도 칠석맞이를 합니다.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은 명다리를 걸어놓고 또 이날 가서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무당이 또 축원을 해주죠. 사찰에서도 칠성각에서 이렇게 불공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올리는 음식은 무당집이나 사찰에서는 그 칠성매를 올리죠. 그래서 밥도 올리고 과일, 청수 올리고 또 떡도 해놓고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 놓죠. 물론 그 민간에서도 또 칠석제를 지낼 때 밥을 올려놓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칠성날 이제 그 사찰이나 무당집에 갈 때 단골들은 또 쌀, 초, 향 같은 것을 가지고 가죠. 칠성날은 민간에서 그 밖에도 다양한 풍습이 행해지는데요. 담장 위에 밥을 얹어 놓는 풍습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칠성날 까치가 오작교를 놓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날 까치밥을 올려놓습니다. 또 그 거풍을 하는 풍습도 있는데요. 이 거풍이라는 것은 항해도 그 굿을 할 때 무당들이 무구를 전부 한 번씩 들고 놀리는 풍습이죠.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도 그 이날이 되면 옷과 책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말립니다. 왜냐하면 칠성 무렵에 이제 그 장마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있는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축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일종의 햇볕에 소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주도 어느 마을에서는 이렇게 마불림이라 그래가지고 이날 당집에 보관한 신복과 제기 등을 전부 꺼내서 말리고 또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칠성날 북두칠성을 보는 풍습도 있는데요. 마당에 누워서 입을 벌려서 북두칠성이 입안에 가득 들어오기를 기원하면 겨울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여기네요. 과거에는 워낙에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는 이런 풍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칠성날 은하수가 또렷하게 보이면 그의 풍년이 든다는 말도 있죠. 칠성날은 비하고도 그 연관이 많은데요. 보통 칠성날 그 비가 오면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비가 온다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 좋은 거고. 그래서 저녁에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이제 흘리는 눈물이고 또 다음날 새벽에 내리는 비는 이제 이별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날 내리는 물은 약물이라고도 하여 이제 목욕하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말도 있죠. 뭐 이 무렵이 되면 예나 지금이나 뭐 계곡, 폭포 같은 곳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풍습이 있죠.
사찰에서는 어떻게 칠성맞이를 할까요? 안양시 산막사로 출발합니다. 산막사는 신라 문무왕 67년 원효, 의상, 윤필 등이 암자를 지어 정진한 곳으로 도선국사가 중건을 하여 간음사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말에는 사제관계에 있던 나홍선사와 무학대사가 머물렀으며 나홍의 서성 지공선사가 중국에서 이곳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도성어 사방에 원차를 정했는데 동쪽에 불암사, 서쪽에 진간사, 북쪽에 성가사, 남쪽은 산막사로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침입하자 이절의 성도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전사시키고 성전한 기념으로 세운 삼청석탑, 원효대사가 수도한 덩곡대, 조선시대 말 종두법을 실시한 지석영의 형 지운영이 백년암에 응거할 때 간음보살을 꿈에서 본 뒤 바위에 음각한 삼기자석각, 명부 10대왕을 모신 명부전, 사적비 등 산막사에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칠성날 삼성산 밑에 주차를 하고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 일주문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침 사찰에서는 6분의 간센보살을 모셔놓은 육간음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리고 있었죠. 일부 사람들은 육간음전에 인사를 드리고 종무소에서 초를 사서 칠성가구로 향하여 저도 그들을 따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모퉁이를 돌아가니 남녀 근석이 보이네요.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닮은 남녀 근석은 산막사를 만든 원효대사가 근처 덩곡대에서 수도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성배해 왔던 바위로, 즉 불교 전래 이전부터 모셔왔던 한민족 전통의 신앙 유적입니다. 이 바위를 만지면서 자식이 생기기를 빌거나 무병장수,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면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건석을 잡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여건석 구멍이 난 곳에 물을 부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은 성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위에 동전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원을 빌며 돌을 비비다 보면 붙는 바위를 붙임바위라고 했는데 서울 부암동에도 있었으나 새마을운동 때 파괴되었습니다. 아, 붙었네요? 네. 한 번에 안 붙으면 예, 뭘 빌었습니까, 여기에? 추석날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추석날이니까, 큰 할아버지 모든 곳에 다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에 다 원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어주십시오,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아, 동전이 안 떨어지고 딱 붙었네요. 네, 한 번은 안 돼도 이렇게 탁 손이 느낌이 와야 탁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탁 땡겨요. 이렇게. 네네네. 아, 아주 소원이 잘 이루어지시겠습니다. 아, 동전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잘 붙었네요. 아주 소원 성취를 이루겠습니다. 망근성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할머니. 할머니한테는 기도 안 하세요? 할머니도 물 없어? 아, 참 내가 갈게. 저기다 갖다 놓고.
아니, 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사찰에서 남녀 건석이라니 어쩌면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인도에서는 신전과 가정의 사당에 생식력을 상징하는 링가라는 남건상을 만들어 시바신의 신체로 모십니다.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요니는 시바신의 아내 사커티 여신의 상징물로 링가의 밑에 두는데 음양의 완전성을 위해 서로 결합해 놓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생식에 있다는 관념이 시바신을 남건 형태로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음양의 조화는 풍요와 다산의 기초가 되니 농경사에는 물론 어디에서든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개 남건석이나 여건석이 단독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막사 남녀건석은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로 불리며 시바신처럼 부부가 함께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여건석은 높이가 1.1m, 남건석은 1.5m인데요. 암벽 밑에까지 뻗어있는 실제 길이는 훨씬 웅장합니다. 암벽 밑에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기자신앙으로 성기숭배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식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은 진지하죠. 남녀 건석 옆에 칠보전이라는 현판에 달린 팔짝 지붕의 정각이 있는데 이곳이 칠성각입니다. 칠성탱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찰에서는 칠성보다 북극성이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도 칠성각 열애를 본존불로 하고 일강과 월강보살을 협시보살로 하여 마의 삼존부를 모셔놓았는데 조선 영조 39년에 암벽에 조각한 것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칠성각에 온 신도들은 정각 내부가 협소하여 밖에 있는 제단에 물이나 쌀 등을 올리고 촛불을 켠 다음 절을 하고 칠성각 안에 들어가서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이었고 스님이 오시자 칠성불공이 행해졌습니다. 아